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은평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미경 구청장님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단한 당선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은평의 중단 없는 발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저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6월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금요일 15시에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을 모시고 구청장님 당선을 축하하는 민선 8기 은평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2년도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6월 18일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우리 구는 숭실구와 신도중학교 두 곳에서 행정 9급 응시수험생 1,400명이 시험을 치르고 우리 구 직원 약 340명도 각각 분산 배치되어 관리감독 업무에 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별도 시험장도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험 과정 전반에 걸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22년 상반기 퇴임식을 6월 27일 월요일 16시에 은평홀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퇴임 대상자 19명에게 공로패 수여, 퇴임자 소회, 기념 촬영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22년 직원 동호회 지원금 전달식을 6월 14일 화요일 09시 30분에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께서 16개 동호회 회장들에게 회원수, 활동 내역, 구정 기여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치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참여예산 정책과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대상은 주민이 제안한 63건이 되겠고 본 제안은 사업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등 총 23개 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주민참여위원회 분과별로 소관 제안서를 검토하고 주민투표 대상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7월 29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며 8월 27일 주민과 청소년에 대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합자원봉사단 현장 대응팀 재난안전 봉사활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관내 재난 발생 시 초기 선제적 현장 대응 및 지역 공동체 재난 봉사활동 리더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일시는 6월 27일 14시에 장소는 본가 7층 대회실에서 대상은 현장 대응팀 단원 50명이며 재난자원봉사의 이해와 단계별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3차 은평구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관리자 교육입니다. 교육 일정은 6월 15일과 22일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회며 교육 대상은 5급 이상 간부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팀장 등 70명입니다. 교육 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대면 집합교육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및 관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올해 1월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받았으며 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두 번째, 2022년 아동권리 모니터단 모집입니다. 모집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관내 거주 만 6세에서 12세 아동 25명입니다.
참여 분야는 놀이와 여가 등 5가지 일상생활 영역이며 기능은 아동정책, 제도, 시설 모니터링 등 아동권리 침해 사례 개선 방안 모색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며 활동 내용은 사전 OT를 시작으로 정기 모임과 간담회, 활동보고 등입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영상 공모전입니다. 공모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동물 등록제, 패티켓 등 동물 보호와 복지가 표현된 영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작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은 역촌동 소재 구립 행복한 숲 어린이집 외 1개소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건물 안전 진단 및 설계 용역을 6월 중 실시하고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후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아의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사용 서울형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0세에서 2세 영아반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 우리 군은 204개소 905명에게 1인당 8매씩 총 7,240매를 지원하며 지원 방법은 대상 어린이집별 개별 배송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6월 중 매주 3회 어린이집 만 2세에서 5세 영유아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동화, 그림 및 영상 자료를 통해 이해시키는 어린이집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등 3개 분야 317명을 모집하는 하반기 사업에 1,300여 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환경정비, 행정보조, 생활방역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원이며 근무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가로 공공일자리 사업 외에 이미티콘 캐릭터 디자인 전문가 과정, 가전 설치 엔지니어 양성 과정 등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해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추진입니다. 불광천변,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등 상권 밀집가에 스토리 등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골목 상권을 개발하고자 상권 활성화 촉진자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양성된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특색 있는 상권 스토리와 브랜드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 매거진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구 홍보대사인 김현전님과 함께 제작 배포된 아무로 은평처럼 금년에도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대표 상권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대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응암동 대림골목시장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케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9월까지 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등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 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 외에도 노후 건축물 등으로 재난안전이 우려되는 전통시장의 하지 알림 시설과 CCTV 설치, 전력 증설 공사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확충하여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진 및 전기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인
관내 50명 이상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색동 공영주차장 등 12개소에 급속 5개, 완속 60개, 총 65개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6월에 설계 용역 계약과 충전기 광급자재 구매 및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으로 전액 12입니다. 두 번째,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전략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은평 구민체육센터 야외 주차장 내 5개 태양광 40kW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이번 6월에 공사 계약 및 설치 공사를 시행해서 8월에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연간 약 373만 원의 전기료 절감 및 약 21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신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 등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제291회 임시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예정이며 9월 중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공용시설물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78개 단지에서 신청하였고, 지원 대상 제2사업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신청하는 등 그 요건 미충족 단지 3개소를 제외한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6월 중 선정 단지 공개 및 보조금 교부 예정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철거 완료 지역인 대조 1구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서울시 우리고 합동점검을 6월 실시하며 그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용역 계약 등 조화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 수사의뢰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불광호, 가련일, 대조1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정비사업 정보공개, 실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과 말일 담당 공무원 점검을 정례화하여 정보 공개의 적시성과 충실성이 확보되도록 지도하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주민 공동체 공간 활용 계획입니다. SH 협약 사항인 반지하 유휴 공간을 주민 공동체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제곱미터 이상 유휴 공간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올 상반기에 3개소를 신규 선정해서 현재 총 5개소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전 부서 동주민센터에서 공간 활용 수요를 발굴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SH와 협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령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의 신생아 육아지원용품 후원 사업입니다. 가령 이동에 출생 신고를 하면 임산부에게 무상 제공하는 육아지원용품을 6월 중에 관내 생명누리집 아이맘 택시 이용자에게 100세트를 후원합니다. 육아용품은 신생아 낮잠 이불, 기저귀 패드, 방수 파우치, 인형 등이며 친환경 순면 육아용품을 미혼 모자 시설과 아이맘 택시 다자녀 임산부에게 후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효경골 숨소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분야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하여 숨어있는
소외된 이웃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종사자, 자원 재활용 업체 대표자 등 20명을 확대 입촉하여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 등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고독사 고위험 가구 집중 건강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대한 집중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동네 돌봄단 600가구 중 고위험군 70가구를 선정하여 기저질환자의 약 복용 및 영양상태 관리 등 집중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쇄되었던 응암이동 매바이 작은 도서관을 6월 13일부터 개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도서 제출 및 주민을 상대로 힐링 자수, 예쁘게 머리 묶는 법, 헤어핀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매년 진행했던 스포츠 스태킹, 즉 컵 12개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 컵 쌓기 강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6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성인반, 아동반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승급대회를 통해 대한스태킹협회에서 승급을 수여하고 강좌 수료 후에는 컵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사업으로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며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근로자로 소득은 세전 255만 원 이하입니다.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매칭 비율은 1:1로 5월 적립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 3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자칫 입맛을 잃을 수 있는 독거 어르신 100가구에게 오이지를 전달하여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참달의 마을 사랑의 미용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장 친목회와 관내 미용사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재능 기부 사업으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사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음악이 흐르는 신사 프리마켓 행사를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신사 다운문화마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또 공유회장을 만들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버스킹 공연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주민세 환원 사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교양 강좌인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한 체조 교실을 오는 6월 29일 주민센터 3층에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보건주소 치매 안심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치매 예방에 대한 안내와 체조 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홀몸 어르신 낙상 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명을 발굴하여 오는 8월 말까지 신사일동 돌봄 SOS 센터를 통해 가구 내 화장실 등에 낙상을 방지하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사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쭉 뭐 진행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었고 한데요. 코로나 19가 아마 17일 날 이제 6월 17일 날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아마 발표를 또 새롭게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업무의 중간에 변화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 업무 하시느라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보고 받으면서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문 닫고 이러신 분들 꽤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공공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더 찾아서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아마 일자리 경제과일 수도 있는데 그 제조업분들에게 저희가 너무나 그동안 서로 네트워크가 못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고 또 뭐 원가, 원부자재 이런 것들도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조업들이 많이 문 닫기도 했던데요. 우리가 제조업도 조금 더 찾아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도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과가 어느 과에서 지금 그 부분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재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풍수에 대비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주거재생과? 네. 네, 과장님 예, 어디 예. 계신가요? 예. 네, 네, 네. 지금 풍수에 대비해서 우리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크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 현장들이 철거 현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람도 불고 이제 이럴 소지들이 상당히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계시는 중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주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철거가 다 된 상태고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근에 학교도 있는데 통학로 주변에 그 가림막 설치돼 있는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개발 철거된 지역 내에 우기를 대비해서 침사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중대재해법 이런 데 문제되지 않게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가 외부에 선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공동주택과의 우리가 소통은 그동안도 한다고는 했지만 공동주택 분들의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원하시는 부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 같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통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했던 게 한 15곳 정도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또 새롭게 은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시면서 본인들이 그전에 살았던 곳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것들 또 은평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은평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동장님들도 오셔 계시지만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 공간 활용 계획하는 건데 이제 SH공사에서 저에게 30개 정도의 공간들이 있는데 아마 동별로 지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물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공간도 있겠지만 저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의 공간들을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더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SH공사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민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주민들이 소통의 공간들 이런 곳에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공간들을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동별로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 안내를 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마켓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플리마켓 하는 것 자체를.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그 가족 단위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월 1회 하신다고 했으니 고정적으로 뭐 둘째 주면 둘째 주, 넷째 주면 넷째 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해놔야지 아무래도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회사를 조금 뭐 쉰다든가 이러면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월 1회를 계속 꾸준하게 11월 달까지 네. 월 1회로 하는데요. 주민세 사업 환원비가 좀 예산이 1,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 1회로 나눠보면은 8월에는 휴가철에 좀 빠진다고 보고요. 한 4회에서 5회를 할 건데 저희가 그 무대 설치라든지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 비용이 이 1,500 가지고 다 감당이 좀 안 될 듯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경제적 개념을 이렇게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해보고 나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또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에 지금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들이 점점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안부 살핌 서비스를 이제 하시는데 이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 중장년층 그러신 건가요? 권정태 우리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네. 그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지금 그 중장년층 어르신들 혼자 사는 사람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독사라든가 방지 예방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KT 한전하고 그 SK 텔레콤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 핸드폰이 사용한 빈도나 장소를 벗어나거나 한 자리에 계속 있거나 또 전력량이 그 변화가 있던 그거를 한 데이터화해갖고 이상 감지가 되면은 이 KT에서 문자로 수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지부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제도는 그 저소득층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능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앱 설치라든가 그냥 전혀 없이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이 KT에서 전력 사용량 데이터하고 그 핸드폰 사용하는 빈도 문자 평소에는 이렇게 뭐 사용을 했는데 일정 기간 사용이 없거나 또 장소가 한 장소에 계속 고정되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인 가구가 거의 40%, 30% 넘었죠. 40%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부 이제 주민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마 과에서 뭐 팀을 만들든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혼자 있기 때문에 뭐 택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1인 가구 이 부분들을 KT하고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1인 가구라든가 저소득층 3만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 단계를 서울시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단계로 압축을 해갖고 오늘 아마 보고가 들어갈 건데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단위 확인이라든가 월 단위 확인을 늘렸고 1인 가구는 나이를 불문하고 월 1회 이상 확인하는 제도로 해서 아마 3만 고에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오늘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르신복지과가 이제 우리 어르신 무더위 쉼터 이제 다시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력도 많이 세야져 계시고 많이 활동도 그동안 하시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뭐 쉼터를 이용할 정도의 무더위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가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들을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이제 시설들의 그런 이제 그 방역이나 이런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소독이라든가
또 이제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홍보 준비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2시부터 보통 5시까지 지금 계시는데 이제는 식사가 6월 2일부터 가능해진 거죠? 네, 6월 1일부터 시간과 또 이제 취식까지 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게 아직도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아마 마스크를 실내에서 잘 안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르신들과 이제 회장님들과 또 소통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4차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관심도 있게 지켜보시고 또 회장님들께도 지킬 건 좀 더 지킬 수 있게끔 아직 6월 우리 17일까지는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그분들께 안내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르신들이라서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소지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뭐 찬밥을 덜어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내를 좀 집중도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 네. 마지막으로 네, 자원순환과 뭐 많이 애쓰시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제일 많이 말씀하니까 우리 청소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정말 많이 힘들게 이제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출퇴근길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쓰레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그 일몰 후에 쓰레기들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벌써 4시, 5시부터 내놓기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은평구가 이 쓰레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일몰 후에 내놓는 건 뭐 물론 여러 가지 일찍 문 닫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문제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 그 이제 흘리고 국물 흘러지고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이 동별로도 마찬가지면 과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은평구 전체가 나서서 이 환경 문제 이제 앞으로도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우리가 전개될 상황이라서 좀 더 홍보하고 함께 잘 깨끗한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노력해서 하셔서 굉장히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홍보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런 우리 쓰레기 문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또 일몰 후에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동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들을 또 홍보과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홍보해서 쓰레기 문제는 조금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항상 애써주신 거 감사한데요.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어느새 6월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반 정도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는 우리 코로나19 정점도 찍었고, 그다음에 2차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그런 6개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과장님들과 또 동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거의 일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이제 6월 금년도 중반쯤에 접어들어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도 뭐 청소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지금쯤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이나 또 평가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고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만 앞으로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합당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한 가지는 이번 마지막 그 임시회에 우리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 꼭 필요한 그런 예산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하반기 일정은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6월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8기를 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마무리 작업과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부재중 기간에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오랜 기간 현장에서 또 지원 업무로 역할을 다해준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제 나가 있는 동안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적십자 회비 모금 15년 연속 서울시 1위라는 기쁜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게 15년째 이제 1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나 있을 때 또 이거 16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염려들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이제 7기가 마무리가 되죠.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민선 8기에 새롭게 추진된 공약 사업들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30개 공약을 제가 했는데요. 이게 국별 부서별로 완료를 앞둔 사업들은 잘 빨리 마무리하시고 또 연계 지속 사업과 신규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같이 함께 노력하셨기 때문에 민선 우리가 7기에는 94.8%라는 그 공약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5개 분야 30개 공약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월 중하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몇 년간 게릴라성 집중 호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또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등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및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폭우 시 대처법과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공사장과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과 또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울진에 산불이 재발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우리가 민선 7기 마무리 잘하고 민선 8기도 힘차게 같이 시작하십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공유 및 협조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총괄건축가 한영근입니다. 공공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좀 더 빠른 실행력을 위해 총괄건축가실 회의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문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 회의에 여기 계신 담당 국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좀 더 빠른 행정과 일관성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공간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은평을 만듭니다.
그에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더욱 좋은 행정의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가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아마 다 차주에 공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그간 그 코로나 위기 2년 4개월 그리고 금년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에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차량이 공용 차량이 187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160, 의회사무국 4, 보건소 23, 구매 차량이 157대, 그리고 임차 차량이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구청사 주차장은 총 그 114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39대, 구에 46대, 후정 41대인데요. 사실 그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우리 주민들 차량이 진입을 못했었는데 이제 선별진료소 앞에 이제 천막 철거를 하고 나서 이 앞에 그 광장은 민원인들 위주인 주민들을 위한 그 주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들을 이제 주간에는 광장에는 절대 좀 대지 않고 뭐 다른 쪽에 아니면 후면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광장에는 이제 민원인 전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평균 운행 거리가 150km 이하가 한 42대, 100km 이하가 33대, 50km 이하가 15대. 그래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187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대폐차가 아닌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대폐차가 아니라 이제 폐차가 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 부장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폐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사업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미발주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로 많이 했지만 6월까지는 다 발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주해서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내지는 기성 6월 말까지 조기 집행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8대 은평구 의회는 다다음 주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인 291회 임시회를 마무리로 제8대 의정 공식 활동이 끝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아까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 그리고 4월, 5월에 열리지 못했던 의회 때문에 그동안 미뤄졌던 안건 25건이 상정돼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 있습니다. 비록 선거 지난 후 열리는 임시회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만은 의원님들의 마지막 공식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그리고 원하는 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부서장님, 회사 부서장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9대 당선자 되신 분들은 현재 오늘부터 3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해서 8대 마무리 잘하고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제9대 의회가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청장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 또 해나갈 시간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여서 지금 뭐 광장 주차장의 임시 시설 다 철거가 끝났고 또 남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한
7만 명 정도가 걸렸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5만에서 6만 명의 우리 그 주민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후유증 상담 센터를 6월 중으로 오픈을 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잔치가 보통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계산이 남는데 그 코로나 그 안 좋은 잔치이긴 했는데 네, 끝나면 그 각종 그 치료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불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또 지원금 지불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쪽 부분들은 그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데 아직 일이 남아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그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중단 축소되었던 각종 사업들을 7월 1일자로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진료부터 해서 각종 대사증후군 관련한 일들, 각종 보건 사업들 모두 다 7월 1일자로 다 재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울, 정신, 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들도 지금 각종 그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쪽들에 대한 주민들 있으면 저희 상담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업무 재조정을 해야 되고 보건소 자체 증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업무로 주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령 문제에 대한 부분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소외됐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새로운 보건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 자체를 온라인화 시키는 문제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 고민도 많고 한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그 많이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평 구립 도서관 내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지금 4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이제 개관식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그 많은 주민들한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홍보는 하고 있지만 동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께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그간 오랫동안 생활지원비와 물품 지원비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4월 말 것까지 지급이 됐고요. 5월 달 거는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요. 지금 청년내일 저축계좌라고 해서 7월 중에 또 접수가 좀 들어갑니다. 전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누어서 또 7월 중에 접수가 되는데 한 번 더 좀 고생 좀 부탁하고요. 곧 한번 이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늘 부탁만 드려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일상 회복 단계에 있지만 저희 지역 상권 회복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5.4%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영세 상인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폐업한 소상공인들까지 저희가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 그 기업인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청년 창업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불강 먹자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마다 좀 특성화된 그런 골목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녹번역에 보면 소방서 1층 건물에 스토어 36.5를 저희가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 물품들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52종의 사회적 경제 물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서장님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3일부터 한 열흘간 서울시 이제 도시 청결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민센터는 선거 준비로 바쁜 시기라서 저희가 자원순환과 직원들, 그다음에 직영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대행업체 기동반 해갖고 총 57명이 9개 반으로 해서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주요 포스트 지점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청결도 평가를 대비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후 2, 3시부터 쓰레기를 이제 문전에 내놓거나 아니면 상점 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하나랑 골목 부분은 이제 상습 무단 투기 지역들이 있어서 거기에 더 이제 쓰레기가 가중되면서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갖고서는 이번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말씀드린 2가지 사항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 사전 배출에 대한 시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불법 무단 투기 단속을 좀 강화하는 부분을 해갖고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 요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좀 더 깨끗한 골목이나 간선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니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찰을 하고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하는 만큼 2, 3일이 다르게 굉장히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배출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하반기에는 이 부분들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경계 단계인 오렌지가 발령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5톤 이상 화물 차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톤 이하에 대해서 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화물에 관계 때문에 생활 화물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나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불안해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안내 좀 부탁드리고 5톤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드 단계가 되면 화물주를 직접 찾아가고 저희가 이제 파업을 개별적으로 좀 풀거나 그런 단계가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이제 하루빨리 좀 파업이 이제 끝나기를 바라면서 좀 혹시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 날 불광천에서 기습 폭우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발령을 하고 또 주민분들을 우리 불광천에서 바깥으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들을 진행했는데요. 주민분들이 비교적 저희의 훈련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실질적으로 장마철에 특보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원활한 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이 훈련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자치안전과 그리고 해당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고 태풍이 시작이 될 텐데 특보가 발령이 되면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그 빗물바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 그리고 관련된 분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서실장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이번에 새로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은 유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살아 돌아왔는데요.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부족함도 많고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은데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성장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 7월 1일자 퇴직 준비 교육 예정이신 간부님들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85년 12월 16일자로 발령받아서 36년 6개월이라는 공직 기간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간부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확대 간부회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퇴임이 앞에 있는데 처음 시작해서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면도를 매일 하면서 출근할 수 있는 날이 한 8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공무원 생활을 끝마칠 수 있게 된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먼저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깊이 인사드리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선 선배들처럼 무난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청장님과 김혜정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또 퇴직한 선배님들도 많이 요즘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인 건 앞에 있는 국장님들은 사실은 직원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는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직원 여러분들과 청장님도 고생하셨고 부구청장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은평구에서 제가 받았던 자원의 그런 은전을 어떻게 해서 갚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먼저 김미경 부청장님 재선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부회 시간에 인사말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보도자료처럼 좀 써가지고 왔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공직에 들어온 지 벌써 32년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 선후배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일들 좀 더 낮은 자세로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지냈더라면 더 바람직한 공직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2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이렇다 할 발자취도 없이 어느덧 공직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아쉬움과 여운으로 가득한 공직생활.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말과 행동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후배 및 동료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력이나마 은평구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일선에서 구정 발전과 대민 행정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모두 행운을 빌며 공직 생활을 마치고 편안하게 공로 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님, 김혜정 부구청장님, 간부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가까이에서 따라주고 눈물겨운 사랑을 주신 홍보 담당관 동료분들의 고마운 점 잊지 않겠으며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서운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늘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봉원석 녹본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녹본동장 봉원석입니다. 오늘 공직생활 34년을 마무리하며 공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신 존경하시는 김미경 구청장님과 구 간부님들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8년도 서울시 은평구 공직에 몸담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고 퇴직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 같았는데 세월은 막을 수도 없어 흘러서 저에게도 퇴직이라는 시간이 왔네요. 한편 지난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공직생활 동료, 선배님, 후배님 덕분에 잘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어 늘 감사할 뿐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항상 은평구를 생각하며 저희가 항상 은평구가 서울의 제1의 구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34년을 은평구에서 마무리한 것을 제 자신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은평구 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두 구산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청장 먼저 축하드리고요. 사실 그 퇴직에 대해 실감을 잘 못했는데 오늘 막상 퇴임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남을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쾌도 합니다. 우리 끼리 하는 얘기가 행정직 공무원들 주로 잡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공직생활 시작은 행정 업무로 시작했으나 건축, 토목, 보건, 전산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다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33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떠난 선배 입장에서 후배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베풀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임 후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퇴임 후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어르신 분들을 찾아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경식 신사이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사이동장 안경식입니다. 박수. 예, 뭐 다 사람이 많아갖고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갖고요. 막상 다가오니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떨리네요. 하여튼 저도 86년 4월 1일자로 들어와서 한 37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잘릴 뻔할 때도 몇 번 있고 이렇게 아슬할 때도 많았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동료들을 잘 만났습니다. 아주 주변에 좋은 분들 청량하고 비로해서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하여튼 안 잘리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계속 은평에서 살았고 은평에서 지금도 기여를 했는지 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평에도 굉장히 밖에 나가면 좋은 세상도 많고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 나가도. 그런데 내가 은평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직장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더 발전되게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뭐 남은 4, 4분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이어서 김윤식 수색동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색동장 김윤식입니다. 청장님 화려한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 37, 8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금 안경식 동장님 말씀처럼 위태로운 상황들도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항상 주변에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많은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제가 오늘 이제 퇴직에 점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은평구에서만 거의 계속 있었고 또 은평 활동 무대가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장님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은평구를 잘 만들어 가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말 33년부터 작게는 33년부터 37년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은평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 아마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무사히 또 이렇게 퇴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우리가 퇴임식을 아마 따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진심으로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